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스토리 퀴즈 얘기할게 맞춰봐. 스토리 퀴즈 얘기할게 맞춰봐. 윤미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도 비가 오고 있나요? 제가 올 때는 좀 많이 오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네. 네, 많이 왔다가 그쳤다가 많이 왔다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또 이 가을 소풍 가고 수학여행 가고 하는 친구들이 오늘 네. 떠난 친구들이 꽤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좀 잔잔해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맞아. 또 곳곳에 다르니까 요즘 날씨가 맞아요. 네, 또 오다가 그치기도 하고. 센텀이 이 날씨에 하고 보면 또 다른 데는 또 다른 날씨고 맞아요. 그래서 네. 네. 자, 촉촉히 비가 내리고 있는 센텀입니다, 여러분. 이런 날에는 또 윤미 씨 목소리가 더 또랑또랑하게 잘 들리니까요. 네. 잘 듣고 문제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좋아요. 출발할게요. 첫 번째 상식 퀴즈 얘기할게 맞춰봐. 우리 조상들은요, 애군을 막기 위해서 집안 곳곳에 동물 그림을 그려 놓았다라고 합니다. 대문에는 호랑이 그림을 붙여 놨다고 해요. 그래서 잡귀가 얼씬거리는 것을 물리치도록 했답니다. 그리고 부엌에는 해태 그림을 붙여 놓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엌의 가장 큰 문제는 화재 예방이죠. 그래서 화재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해태를 그려놨습니다. 사실 해태는 상상의 동물이지만 물에서 사는 습성이 있다고 알려지는데요. 그래서 불을 제압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불이 많이 나는 곳에는 해태상을 설치하기도 했답니다. 또 아이들의 공부방에는 닭의 그림을 많이 붙여놨답니다. 이 닭의 붉은 벼슬은 관료사회의 벼슬을 상징하기 때문인데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이 우리 조상들은요, 곡식을 저장하는 곡간에는 이 동물의 그림을 걸어놨다고 합니다. 곡식과 재산을 보호한다라는 의미였다는데요. 과연 누구일까요? 참, 이 동물 그림 잘 그려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많이 필요했네. 예. 저는 진짜 동물 그림 잘 못 그리거든요. 저도 그림에는 소질이 없어서. 네. 특히 풍경도 아니고 동물 그림은 하나하나 이렇게 섬세하게 해서 이 동물이 뭐다가 딱 나와야 되는데 맞아요. 이게 쉽게 그린 사람은 쉽던데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저는 해태가 물에서 사는 습성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랬대요. 와. 상상의 동물이지만 네. 물에 사는 습성이 있는 그렇군요. 동물이었다. 생긴 걸로 봐선 그 물에 산다고 왜 못 느꼈지? 근데 물에 사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불이 많은 곳. 그쵸. 그러니까 부엌에. 야, 또 그런 뜻이 있었고. 네. 또 닭 그림을 붙여놨다. 맞습니다. 공부방에 그 벼슬 때문에. 네. 그 벼슬이 벼슬과 연관이 되니까. 재밌어. 자, 그러면 곡식을 저장하는 곳간에 이 그림을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네. 예. 지켜야죠. 지켜야 된다고 했을 때 뭐가 지켜야죠. 생각납니까, 여러분?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지켜야 됩니다. 다 올라오고 있나요? 조금 어려운가요? 아하. 생각보다 빨리 안 올라와요. 아하. 자, 지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곡식을 저장한 곳. 네. 저장한 곳,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킨다는 거. 요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내 몸이 기억해 Remember yourself 바람이 따라온 너의 향기 자꾸 떠올리게 해 네가 붙은 숨결 그것마저 계속 날 곡식을 지키는 건 허수아비가 최고입니다. 8880님. 동물 중에서 골라주세요. 고양이 아닌가요? 쥐로부터 곡식을 지켜야 되잖아요. 아하. 3628번님. Remember yourself 그래, 우리의 연산 작용이 곡식하면 뭔가 저장 공간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고양이가 많이 나오는구나. 그러네요. 너와 같은 향기
네, 원어스의 Same Scent였습니다. 다양한 동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저희가 고양이 쥐 얘기는 했기 때문에 그쪽은 좀 피해 가셨고 처음에 많이 올라오다가 그렇죠. 호랑이가 많이 나오네요. 아니 근데 호랑이가 쌀에는 관심 없을 것 같긴 한데 그 사람 어떡해요? 호랑이는 쌀보다 강하게 지킬 것 같아요. 쌀보다 사람 잡아먹으려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아무도 못 건드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힘든 게 아니라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요? 호랑이 아니 거북이도 나오네. 그리고 외국 영화 보면 보물을 지키는 곳에는 꼭 뱀이 있었다. 8880. 이거 이제 접근이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고. 네. 저희는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정답이 나왔었는데. 여기는 곡식을 늘 먹어야 돼요. 그렇죠. 저장하는 국간이기 때문에. 네. 정답은 개였습니다. 개였습니다. 왠지 개는 집을 지킨다 이런 개념이 강하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그래서 국간적으로 네. 또 다른 동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돼지도 나오고 근데 집이나 국간이나 지키는 건 개죠. 강아지죠 하고 주신 분들 많습니다. 지키는 건 강아지였다. 이제 그 도둑 들면 짖고 이러니까. 맞아요. 예나 지금이나 그 생각이 진짜 똑같은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요즘에도 강아지가 짖으면 왠지 누가 왔나 보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개가 정답이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통화로 가볼까요? 출발할게요. 오늘의 동화 얘기할게. 맞춰봐. 오늘은 이것에 싼 당나귀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한 사내 아이가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어요. 이 아이는 좀 어수룩하긴 해도 어머니의 말을 참 잘 들었죠. 하루는 아이가 이웃마을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줬어요. 하루 종일 험한 일, 굳은 일 가리지 않고 힘들여 일을 해주고 나서 돈 10푼을 받았어요. 아이는 돈 10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행여 잃어버릴세라 돈을 손에 꼭 쥐고 갔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아이는 목이 말라서 길가 우물에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그만 돈을 우물가에 두고 그냥 가버렸어요. 빈손으로 털레털레 집에 가니 어머니가 야단을 쳤어요. 애당초에 돈을 손에 쥐고 온 것이 잘못이다.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왔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 아니냐. 잘 알겠습니다, 어머니. 다음에는 꼭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이는 단단히 다짐을 했어요. 그 다음 날 아이는 남의 집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해주고 나니 이번에는 돈 대신에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받았어요. 이 강아지를 어떻게 가지고 가지? 어라, 어머니가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오랬지? 아이는 발버둥 치는 강아지를 겨우겨우 달래서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아유, 고생이네. 그런데 강아지가 답답하니까 호주머니 실밥을 다 뚫고 뛰어나가 멀리 달아나 버렸죠. 아이는 이번에도 빈손으로 털레털레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녀석아, 강아지를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오는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냐. 그럴 땐 새끼줄로 모가지를 묶어서 끌고 와야지. 네, 알겠어요, 어머니. 다음번에는 꼭 그렇게 할게요. 다음 날 아이는 또 이웃마을 남의 집에서 일을 했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서 이번에는 주인 집에서 품삯으로 생선 한 마리를 주었어요. 이 생선을 어떻게 가지고 간담? 맞아, 어머니가 새끼줄로 모가지를 묶어 끌고 오라셨지? 아이는 새끼줄로 생선을 묶고 끌고 갔어요. 집에 와서 보니 생선 살점은 다 떨어져 나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죠. 아휴, 너는 어쩌자고 생선을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왔니? 그런 건 이것에 싸서 새끼줄로 몸통을 묶은 다음 어깨에 척하고 메고 와야지. 아이는 다음부터 그러겠다고 단단히 다짐했죠. 그 다음 날 아이는 또 일을 하러 갔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니 이번에는 품삯으로 당나귀 한 마리를 주었어요.
커다란 당나귀 한 마리를 받고 나니 눈앞이 깜깜했어요. 어라! 어머니가 이것에 싸서 새끼줄로 몸통을 묶은 다음 어깨에 척 하고 메고 오라셨지? 아이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것들을 주워다가 당나귀를 싸버렸어요. 여기서 문제. 아이는 당나귀를 이것으로 싸서 새끼줄로 몸통을 묶은 다음 어깨에 척 메고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과연 무엇으로 쌌을까요? 아이가 기억력은 상당히 좋은데. 그러네, 맞아요. 근데 융통성이 좀 없어서. 예. 딱 그 얘기하면 딱 그것만 할 줄 아니까. 네. 예. 아, 이거 좀 심각하네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당나귀를 이걸로 쌀라 그러면은 요거 구하는 게 진짜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옛날에. 맞아요. 비쌌을 텐데. 그 사이즈로. 네. 와. 그 사이즈. 근데 참 일은 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예, 다 품삯을 다 잘 받아오고 당나귀까지 줄 정도였으면 얼마나 일을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근데 융통성이 없네. 아이고 금쪽 아이 19번님. 자, 생선은 여기에 싸서 그렇죠. 저도 이렇게 운반하는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생선은 여기에 싸서 새끼줄로 몸통을 묶어서 다음. 어깨에 척 메고 와야 된다. 네. 아우 비린내 날 것 같은데. 자,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그래서 당나귀도 여기에 싸려고 했어요. 자, 여러분 뭘까요? 이거 어렵나요? 낙엽. 주워서 모았다 하니까 낙엽 같은 느낌이 낙엽 몇 분 주셨는데. 네. 생각해보면 생선을 낙엽으로 싸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생선을 요거에 이제 쌌고. 당나귀도 요것들을 다 모아서. 근데 이게 좀 불가능해. 이 사이즈가. 순간을 묻을 수 있을까 나는 함께였고 나는 우리 애랑 좀 비슷하네요. 진짜 시키면 딱 시키는 대로 해요. 아빠가 하랬잖아 하면서 애들 그 말 잘하죠. 엄마가 하랬잖아. 있었지만 그건 스토리 퀴즈 얘기할 게 맞춰봐 함께하고 있고요. 동화 문제 나갔습니다. 네. 생선을 보통 여기에 싸서 새끼줄로 이렇게 꼬아가지고 가져오는 건데 융통성이 좀 없어가지고 아들이 당나귀를 여기에 싸서 새끼줄로 그랬대요. 몸통을 묶었다. 네. 어깨에 척 메고 집으로 왔다. 그러니까 요거 당나귀를 쌀 수 있는 거에 생각하시다 보니까 많이 좀 헛갈려 하셨어요. 어려워하시네요. 볏짚 많이 나오고. 네, 지푸라기 아니에요. 지푸라기, 볏짚, 비닐랩, 보자기, 신문지. 이런 게 나왔는데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종이였습니다. 종이로 이걸 싸가지고 당나귀를 싸서 새끼줄로 몸통을 묶은 다음에 어깨에 메고 왔다. 그렇죠. 와,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진짜 네. 힘도 좋아요. 맞아요. 네. 이 동화의 제목도 종이에 싼 당나귀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 아이가 당나귀를 이렇게 메고 가니까 아이가 당나귀를 메고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밑에 그냥 살짝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어요. 네. 근데 마침 그 옆으로 원님 행차가 지나가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원님의 딸이 병에 걸려서 며칠째 먹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그래서 바람을 쐬어주려고 딸을 가마에 태워서 나왔던 건데요. 네. 마침 이 아이를 본 원님의 딸이 너무 웃기고 어이가 없어서 막 웃었대요. 웃음이 없던 그렇죠. 딸이.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던 딸이 막 네. 웃으니까 원님이 기뻐가지고 이리 오거라 해서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얼떨결에. 그래서 아이는 상을 받아서 그 상을 당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칭찬을 받고 어머니와 오래오래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어머니 말씀을 고지고대로 잘 들으면 이렇게 또 좋은 일이 생긴다. 뭐 그런 그런가요? 건가요?
재밌네요. 네. 네. 종이에 싼 당나귀 얘기였습니다. 네. 종이가 정답이었어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넌센스로 가봐야죠. 출발할게요. 세 번째 스토리 퀴즈 넌센스 문제입니다. 자, 아라씨 오늘의 몸풀기 문제 나갑니다. 오늘은 좀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돈이 있습니다. 뭘까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돈. 요거죠. 할아버지가 좋아한다고요? 예. 이거 너무 쉬운데. 3, 2, 1. 모르겠어요. 정답은 어. 할머니. 어. 할머니. 과연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좋아하실까요? 아, 저는 생각도 못했네. 네. 할머니였고요. 자, 그럼 여러분께서 맞춰주셔야 할 본격적인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할아버지가 등산을 가요. 할아버지가 등산을 하면 요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등산을 하면 어떻게 변할까요? 아, 벌써 할머니에서 어이상실. 자, 여러분. 할아버지가 이제 등산을 갑니다. 네. 이제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돈 할머니랑 함께 가시겠죠? 그렇죠. 할아버지가 등산을 하면 어떻게 변할까요? 네.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정말 답을 보니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네. 그래도 요것만 듣고 맞춰주시는 분들이 계시네. 와, 예. 역시. 참 어이없다 생각하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예. Kiss me 이 겨울이 가기 전에 Love me 나만큼 거긴 내 말 들려요 내 왜 갑자기 겨울 노래가 틀고 싶어졌을까? 알아요 난 그댈 보면 내 가슴에 종소리가 울려 퍼져요 오늘은 그래도 말할 것 같아요 어젯밤의 꿈에서처럼 추워도 예쁜 옷 입고 누나도 높은 걸 신고 그대와 밤새워 걷고 싶은 오늘 밤 오렌지 캐러멜 뉴이스트의 흰눈 사이로 하이힐 타고 보통 겨울에 많이 들려드리는데 야 오늘 진짜 일찍 10월 달에 한번 틀어봤습니다. 예. 너무 적나라함 또 그렇죠. 힌트 맞아요. 좀 드리기엔 좀 그래가지고 재미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사과하라는 분들도 계시고 어이없다고도 하면서 설마 이건 아니겠죠. 하시는 제발 분 많네. 이게 정답이라고 하지 마세요라는 이렇게 정답을 막는 경우는 잘 없었는데 오늘은 그러니까. 이거 다 이렇게 답하면 안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네. 그게 정답이에요. 맞아요. 정답은 산타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등산하면 산타 할아버지로 변하신답니다. 네. 산타 할아버지라고 제발 말하지 말아요라고 몇 분이나 주셨어요. 맞아. 어떻게 근데 정답인데 어떻게 말을 하네요. 네.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사람을 때리면 친할아버지. 체리님 야 바로 응용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와.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깜짝 놀랐네. 네. 영혼이 가출되는 듯한 문제였습니다. 주셨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등산을 하면 한라산 빵점인가요? 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네. 어쨌든 어이가 없긴 했지만 산타 할아버지 살짝 우리가 그래도 크리스마스를 생각하게 하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식으로 진지하게 우리말 어원으로 가볼게요. 출발할게요. 마지막 문제 우리말 어원에 관한 퀴즈입니다. 사농공땡 유교에서 사회의 주요한 구성 요소인 관리, 농민, 공인, 그리고 땡땡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려 후기와 조선시대의 직업에 따른 사회계층을 일컫는 말로 관리가 가장 귀하게 그리고 땡땡은 가장 미천하게 여겨졌다고 해요. 이런 인식은 1894년 갑오개혁 이후에 점차 사라지게 됐는데요.
사실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땡땡이 어떻게 장사의 뜻을 가지게 됐을까요? 기원전 17세기 중국의 상이라는 부족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은이라고 알고 있는 나라인데요. 기원전 12세기 초 이 주나라 무왕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무왕이 상나라 왕조의 후예들인 상족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데요. 용케 화를 피했어도 이 주나라 사람들의 냉대와 멸시로 인해 한 곳에 정착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정착을 못하니까 농사도 짓지 못했겠죠.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바로 거리로 나서서 날품팔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길을 다니면서 살아가는 이 상나라 유민들을 가리켜서 행상이라고 불렀고요. 대부분 물건을 사고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 땡땡이라는 말에 장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덧붙여지게 된 겁니다. 이 말은요, 장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나라가 망해 삶의 터전을 잃은 뒤 물건을 사고 파는 일로 연명해야 했던 상나라 사람들에게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야, 근데 이 말이 이렇게 오래됐어요. 그랬대요. 와, 정말 오래됐죠. 상나라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네.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그렇죠. 기원전 17세기? 이렇게 오래된 그것도 중국의 그 그쵸. 부족 국가 맞아요. 거기서 나온 말이 말입니다. 와 여기까지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말이죠. 행상이란 말도 진짜 상나라 유민을 가리키는 말이 행상. 네. 우린 되게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요. 그렇죠. 행상. 근데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말인 줄 몰랐네요. 자, 장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 상나라 사람들이 정착을 해서 농경사를 꾸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날품팔이를 할 수밖에 없어서 야 진짜 오래된 말이구나. 엄청 우와. 오래됐어요. 그 자체가 신기하네요. 샵 2302 왜 자꾸 답을 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제 재미 붙이셨어. 제발 이거라고 하지 마세요. 하고 주셨는데 이건 괜찮잖아요. 안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네. 이렇게 오래된 어려운 말이었어요? 하고 주셨어요. 그쵸? 이렇게 유서 깊은 의미인지 몰랐어요. 와. 0745번님. 거라고 달팽이도 넓고 거친 일단 우리가 은나라라고 불렀던 근데 이제 그 상나라였다는 네. 거잖아요. 나도 꿈을 말고 꿈을 찾으래 어서 남의 꿈을 빌려 꾸기라도 해 내게 강요하지 말아요 이건 내 길이 아닌걸 내밀지 말아요 너의 구겨진 꿈을 할아버지 얘기 계속 나온다. 궁금한 거 많은 할아버지는 왜 할아버지? 아, 와. 할아버지가 치면 친할아버지. 다음에 해야겠어요. 궁금한 네, 게 이거 잊혀질 때쯤에 가져올게요. 네, 후라이의 꿈 악묘였고요. 자,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상인이었습니다. 네, 상인이었습니다. 네. 상인이란 말이 이렇게 오래된 말인 줄 몰랐습니다. 그렇죠. 아, 이게 저는 오늘 쭉 정답이 너무 쉽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 나 문제를 다 낼 때. 네. 모든 문제가 다 쉽게 너무 쉽지 않을까 생각됐어요. 생각했는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 어려웠나 생각이 들었어요. 유미 씨가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문제는 다 쉽게 보이나 봐. 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네.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네. 상인 정답이었습니다. 잘 맞춰주셨고요. 네. 광고. 언제나 그렇지만 상식도 있고 재미도 있고 오늘 재밌었어요. 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당첨자 3381번님, 9627번님, 3340번님, 5879번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즐거웠고요. 예. 이제는 조금 더 쉽게 해서 가지고 올게요. 좋아요. 황인욱 한 잔이면 지워질까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윤미 씨 고맙습니다. 앉을게요. 구성함 민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어요. 내일 봬요 여러분. 전이면 지워질까 취할수록 선명
잊어 우리 되돌릴 수 없단 걸 알아. 너와 자주 가던 그 술집은 달라졌을까. 이제 다시 널 볼 수가 없나 봐. 한 잔이면 지워질까, 몇 잔이면 잊혀질까. 널 이미 다 잊었다고 혼자만 생각했나봐. 그냥 네 맘이 식었다고 우린 여기까진 거라고 그렇게 말하진 마. 우리 한 잔이